수학 하 페이지 116 유리식과 유리함수 1 유리식 봅시다. 유리식이 뭐냐면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꼴로 나타내지는 것. 예를 들면 다항식은 x가 위에 있어야지 다항식이죠. 이렇게 x가 위에 있으면 다항식으로 우리가 나타내죠. 그죠? 근데 분수식은 분모에 x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항식과 분수식을 통틀어서 유리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수로 만들었을 때 분모에 x가 있는 것도 이제 유리식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리식의 성질 똑같아요. 우리가 일반 다항식의 성질하고 똑같습니다.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해도 분자 분모 같은 수를 곱하면 같은 분수다. 같은 수를 나누어도 같은 분수다. 그냥 일반 분수식하고 공식이 똑같죠. 특별한 내용이 없죠. 그래서 분수에 x가 들어가도 된다. 요것만 달라졌습니다. 자, 분수식 계산의 핵심 봅시다. 계산의 핵심은 소인수분해, 그리고 약분, 그리고 통분, 이게 핵심입니다. 인수분해와 약분, 통분을 잘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덧셈 봅시다. 덧셈은 어떻게 하냐? 그냥 일반 분수의 덧셈처럼 분모를 통분하시면 됩니다. 그죠? D를 곱해줬으니까 AD 이렇게 될 거고 B를 곱해줬으니까 BC 이렇게 되는 거 똑같아요. 뺄셈? 당연히 통분을 한 상태에서 뺄셈을 하셔야 되겠죠. 자, 곱셈과 나눗셈, 당연히 나눗셈을 발견한다면 곱셈으로 바꿔서 역수로 계산하는 게 가능합니다. 단, 얘네들은 어떤 수 하나도 0이 아니어야 되고 분모 0이 아니어야 되고 분모 0이 아니어야 된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자, 272번은요. 너네들끼리 스스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도 인수분해 첫 번째 식도 인수분해를 하시고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x로 묶기. x로 묶으면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식도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될 거고 이쪽도 x 플러스 2 x 플러스 1 인수분해 될 거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 아래 x 플러스 2 위에 x 플러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모두 다 분수고 모두 다 곱하기예요. 뭐 약분해서 날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날리세요. 그죠? 이렇게 약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얘네들도 약분이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도 약분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약분하고 싶어요. 간단히 하여라. 간단히 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였네요. 이것도 약분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1밖에 안 남죠? 이거는 뭐 진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문제겠네요. 자, 274번 봅시다. 다음을 간단히 하라고 했는데요. 분모가 통일되지 않았으니까 통분할게요. 자, 여기 보이는 A-B, A-C, B-C로 통분을 한다면 첫 번째 식의 A-A제곱에는 B-C가 곱해질 거고 B의 제곱에는 A-C가 곱해질 거고 C의 제곱에는 A-B가 곱해질 겁니다. 각각 이렇게 통분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없는 것들을 분자에도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정리를 할게요. 전개를 해서 정리할게요. 이렇게. 얘도 전개, 얘도 전개해서 분자 먼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A제곱 B 마이너스 A제곱 C 마이너스 B의 제곱 A 플러스 플러스 B의 제곱 C 플러스 C의 제곱 A 마이너스 BC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도 뭔가에 대해서 오름차순을 하든 내림차순을 해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A도 2차식, B도 2차식, C도 2차식이기 때문에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어요. 자, A제곱하고 A제곱이 있는 항 또 뭐 있나요? 여기. 그죠? A제곱으로 묶었으면 B-C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있는 항 여기 하나 있고 A가 있는 항 여기 하나 있죠? 자, 마이너스 A로 묶을게요.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묶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안 들어있어요. 이제 A가. 그래서 요 항하고 요 항은
BC로 묶을게요. BC로 묶었더니 앞에선 B가 남고 뒤에서 C가 남네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냐면 전부 다 BC, BC, BC가 들어있는 형태가 되겠죠. 얘 인수분해하면 앞의 제곱 플러스 앞 마이너스 T, 앞 플러스 T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전부 다 BC로 묶어낼게요. BC로 묶어내고 BC, BC, BC가 하나씩 있으니까 BC로 묶어내고 나머지 숫자들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자고요. A의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C 요걸 가지고 인수분해를 할게요. 자, A 곱하기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C예요. 곱하면 플러스 BC가 되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AB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AC A로 묶으면 마이너스 BC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BC로 묶어둔 것 말고 얘네들 A-B, A-C로 이렇게 인수분해돼서 여기다 썼어요. 아까 BC로 묶어서 BC는 여기다 쓴 거고요. 자, 그리고 분모. 아까 계산된 분모 여기 있죠? 그러면 약분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약분할까요? 이렇게 약분되고 BC도 약분되고 AB도 약분되고 결국 이 복잡했던 식은요. 다 약분했더니 1밖에 안 남는군요. 자, 두 번째 유리식의 계산 방법 한번 봅시다. 유형 1, 2, 3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읽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유형.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분자에서 분모를 묶어내요. 이게 무슨 얘기지? 분자의 차수를 낮춘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유형 두 번째 유형. 항이 4개 이상일 땐 제발 한꺼번에 통분하지 않고 2개씩 짝꿍 지어서 통분하세요. 공통인수가 나올 겁니다. 자, 세 번째 방법. 분모가 두 인수의 곱일 때 부분 분수로 분해하면 분수가 쪼개집니다. 자, 이거 중요하다고 써있죠. 이거 진짜 많이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분수를 만났어요. 인수분해가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B에서 A를 뺍니다. B 빼기 A분의 1을 밖에다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A랑 B를 쪼개서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게 주로 많이 쓰이고요. 뭐 3개일 때도 있어요. A, B, C 이렇게 3개 있으면 여기서 여기 빼시면 됩니다. C라는 식에서 A라는 식 빼고요. 분의 1 한 다음에 앞뒤 AB분의 1 빼기 BC분의 1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 식입니다. 자, 분수 안에 또 분수가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A분의 B분의 D분의 C다 라면 가운데 있는 거 2개 곱해서 분모로 내리고 바깥에 있는 거 2개 곱해서 분자로 올리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는 D분의 C 나누기 분모에 있는 거 A분의 P 이런 뜻이고 다시 계산하면 D분의 C 곱하기 B분의 A 원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분모끼리 곱하면 BD 분자끼리 곱하면 AC 똑같죠? 그렇지만 좀 더 쉽게 하려면 얘네 곱해서 분모로 바깥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분자로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B분의 A분의 1이라는 건 얘 분의 1은 역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A분의 B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276번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그런데 얘는 뭐예요? 항이 4개 이상일 때 그런 조건으로 쓰려고 했더니 유형 1번이 눈에 들어옵니다.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내가 별표 쳐놨죠? 같을 때 조건이에요. 그러면 분자의 차수를 낮춰라. 어떻게 낮추는지 한번 봅시다. 요렇게 낮춥니다. 얘 세트를 무조건 요 위에다가 딱 쓰세요. 그죠? 그리고 원래 마이너스 2로 돌아가려면 원래의 마이너스 2로 돌아가려면 다시 플러스 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눠서 계산합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얘분의 얘 그리고
얘분의 얘 이렇게 쪼개는 게 가능하죠? 이렇게 나눌게요. 그러면 x-3분의 x-3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얘는 약분하면 1이 될 거고요. 얘는 x-3분의 1. 와우. 분자의 차수가 1로 낮아졌군요. 그럼 얘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요. 두 번째 x-5분의 x-4도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똑같이 씁니다. 여기다가 똑같이 써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였으니까 플러스 1을 똑같이 해줍니다. 그래야 원상복귀죠. 그래서 얘네끼리 약분하고 1 만들고 뒤에 있는 플러스 1 가지고 이런 식 만듭니다.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고 두 번째 식 이렇게 변형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있었던 거 주의하세요. 여긴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원래 식에 마이너스 있는 거예요. 얘도 변형됩니다. 세 번째 식도요. x-1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겠죠. x-1분의 x-1 하고 원래 x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됐을 거고 네 번째 식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변형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전개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생기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 생기는데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전부 다 상수는 제거가 됐겠죠.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상수가 모두 다 제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x-3분의 1 x-5분의 1 빼기 x-1분의 1 x-7분의 1 요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시면 어떤 방법 쓸 거냐면 유형 2 항이 4개 이상일 때 한꺼번에 통분하지 않고 둘씩 묶어 통분한다. 둘씩 묶어서 통분할게요. 자, 얘네들끼리 먼저 어떤 애랑 먼저 통분을 할 거냐면 차이가 비슷한 애들. 그쵸? 얘랑 차이가 상수항의 차이가 마이너스 2밖에 안 나죠. 그리고 얘랑 얘네 둘이도 상수항의 차이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차이가 비슷한 애들끼리 묶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을게요. 자, 그래서 통분을 합시다. 그럼 위에 1밖에 없었는데 얘가 곱해졌겠죠. 얘네 둘이 짝꿍이니까. 그죠? 얘 아니고. 얘가 아니고 지저분하게 됐네. 그치? x-5 얘가 아니고 짝꿍인 얘랑 곱했겠죠. 통분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여기 붙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다시 이쪽에 1밖에 없었는데 얘 짝꿍인 얘가 여기 곱해졌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도 통분할게요. 통분하고 나면 얘는 얘 짝꿍이 요렇게 가서 곱해졌을 겁니다. 여기에. 통분하고 나면 얘 짝꿍인 얘가 여기 가서 곱해졌겠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전개해서 계산하면 분배 분배 필요 없죠. 어차피 1이니까요. 분배해서 계산하면 2밖에 안 남습니다. 여기도 계산하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2가 남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7 플러스 5니까요. x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2개씩 통분했으면 그 다음에 다시 통분하세요. 4개를 한꺼번에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분모에 얘를 다 적어주시고 자, 요쪽에다가는 얘를 갖다 곱하고 요쪽에다는 얘를 갖다 곱해서 계산할게요. 자, 계산해서 분자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부분을 다 정리를 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70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6 얘 계산하면 2x의 제곱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플러스 64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분모는 그대로 작은 수부터 써볼까요? x-2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예, 2 아니고 1이죠. 그래서 분자 써보면 작은 수부터 x-1 x-3 x-5 x-7분의 이거 요렇게 간단히 하여라 하면 답이 요렇게 됩니다.
전혀 간단하지 않은데 간단히 하라고 하네요. 여러 가지 규칙을 잘 활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고요. 자, 278번 한번 봅시다. 자, 얘는 분수의 곱분의 상수네요. 그러면 부분분수 활용해야 되겠죠? 부분분수가 뭐였을까요? 자, 인수분해된 두 식의 곱 분의 1. 여기 분의 2, 분의 3은 상관없어요. 여기 위에 상수가 있다면 b 빼기 a분의 1. 그 다음에 쪼개세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쪼개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숫자 부분분수로 쪼개볼게요. b 빼기 a. 어차피 뭐만 남냐면요. 1밖에 안 남아요. 앞에. 1밖에 안 남으니까 앞이 사라지고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얘만 남습니다. 두 번째 숫자도 해결할게요. 자, b 빼기 a를 했더니 2가 남네요. 여기는 계산하면 2가 남습니다. 그리고 위에 2가 있었죠? 약분돼서 어차피 얘도 앞에 1밖에 안 남아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런 형태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식도 마찬가지예요. b 빼기 a 하면 얘는 3밖에 안 남아요. 약분하면 어차피 앞에는 1밖에 없고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런 형태로 빼기로 분리를 합니다. 네 번째 식도 마찬가지예요. b 빼기 a 하면 4밖에 안 남아요. 약분하면 앞에는 1밖에 안 남고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풀 것인가? 자, 얘네끼리 다 더해줄게요. 자, 전부 다 더하기잖아요. 첫 번째 식 더하기 두 번째 식 더하기 세 번째 식 더하기 네 번째 식 하니까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없어지는 애가 생기겠죠. 더하면 없어지는 애가 생깁니다. 어떤 애가 없어질까요? 더하기 하면 빼기 여기는 숫자를 잘못 썼어요. 내가 잘못 써서 지금 숫자가 잘못됐군요. 여기가. 그죠? 얘를 다시 쓰면 앞에가 이거였고요. 뒤에가 이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덧셈을 해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얘네끼리 삭제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 삭제가 될 거고 얘네끼리 이 모든 식 4개를 다 더하면 이렇게 삭제가 되고 결국 뭐만 남냐면요. 앞에 있는 x분의 1하고 맨 뒤에 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분의 1 요거밖에 안 남아요. 그럼 얘는 그냥 두면 됩니까? 아니요. 아직 간단히 안 됐으니까요. 얘도 통분을 할게요. 요렇게 x 곱하기 x 플러스 10 하고 1에다가 x 플러스 10 곱해줄 거고요. 1에다가 x 곱해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면 마지막엔 x 플러스 10 그리고 얘가 사라질 거고 10 요것만 남겠네요. 그죠?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간단히 하여라의 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자, 280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280번 번분수네요. 분수분의 분수. 자, 얘를 뭐 곱해서 계산도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x-1, x 플러스 1이 다 들어있고 얘를 통분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통분할 거니까 처음부터 나는 통분하지 말고 얘와 얘의 최소 공배수인 얘를 분자 분모에 처음부터 곱해 볼게요. 그죠? 물론 통분해서 계산해도 돼요. 그렇지만 최소 공배수로 곱해가지고 좀 더 간단하게 할게요. 자, 첫 번째 식에다 곱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약분되면서 얘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았어요. 자, 두 번째 식을 보면 얘랑 곱하면 이렇게 이번엔 이렇게 약분되고 얘만 남겠죠? 이렇게. 그죠? 위에도 얘랑 약분되면 얘만 남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얘랑 이렇게 약분되면 얘만 남겠죠, 오히려. 이렇게. 그죠? 여기 플러스 있는 거 챙겨서 쓰시고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 챙겨서 쓰시면 됩니다. 자, 약분합시다. 여기는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그죠? 2x가 남고요. 위에 분자에는 1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오히려 얘가 사라지고 얘가 남네요. 약분해주면 x분의 1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요 방법이 훨씬 더
간단하겠죠. 번분수 통분해가지고 예분에 예 쓰는 것보다는 그게 더 간단할 겁니다. 자, 세 번째 비례식의 연산. 자, 비례식을 풀 때는요. 비례식 문제를 풀 때는요. x 대 y는 a 대 b다. 이런 비례식을 만나게 된다면 분수 형태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해요. a분의 x는 b분의 y와 같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같긴 같은데 뭐야? 아, 그 같은 것이 k다. 이렇게 두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왜 그렇게 계산하냐면 a분의 x도 어차피 k일 거고 b분의 y도 어차피 k일 겁니다. 그래서 x는 ak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y는 pk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거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자, 색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비례식 x 대 y 대 g가 a 대 b 대 c다. 똑같은 방법. 그죠? 똑같은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얘도 역시 x는 ak, y는 bk, g는 ck 유용하게 쓸 겁니다. 그래서 비례식의 연산은 그 b를 는 k다 놓고 문제를 정리합시다. 자, 282번 봅시다. 얘를 보면 뭘 발견해야 되느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이런 걸로 발견하면 조금 풀기가 어려워질 거고요. 자, 1분의 x는 3분의 y는 g분의 5가 무엇이다? 아, 같긴 같은데 그것이 k다. 이거 못 떠올리면 못 풀죠. 그래, x는 1k고 y는 3k고 g는 5k겠죠. 그죠? 왜? 5분의 g가 k니까 g가 5분의 k 이렇게 되겠죠. 그죠? 물론 3분의 y가 k니까 y는 3k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y분의 y 플러스 g 비율만 가지고 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k라는 식으로 모두 통일을 했어요. 그죠? x는 뭘 쓴다? k를 쓴다. y는 뭘 쓴다? 3k를 쓴다. y는 3k를 쓴다. g는 5k를 쓴다. 그러면 4k분의 8k. 어차피 k키는 약분돼 버릴 거예요. 그리고 약분하면 2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은 2. 자,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읍시다. x 곱하기 y 어떻게 됩니까? x 곱하기 y k 곱하기 3k 그죠? 3k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y 곱하기 g 3k 곱하기 5k니까 15k 제곱 그 다음에 g 곱하기 x는 5k 곱하기 k니까 5k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x의 제곱은 k의 제곱 y의 제곱은 3, 3은 9k의 제곱 g의 제곱은 5, 5, 25 k의 제곱 어차피 다 k제곱으로 통일이 될 것 같네요. 그죠? 분자는 다 더하면 1에다 9에다 25 더하면 35 k제곱 분모는 23 k제곱 k제곱만 약분하면 23하고 35는 서로 소인수라 더 이상 약분이 안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자, 가비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가비엘이도 아주 잘 쓰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얘 뭐가 이렇게 됐을까? x 대 y 대 g가 a 대 b 대 c인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죠? 근데 어차피 비율이 같으니까 분모끼리 다 더한 것은 분자끼리 다 더한 것이다. 의 형태로 분수로 바꾸어도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2분의 3이 4분의 6이고 그것이 6분의 9다 라고 한다면 비율 다 더해보세요. 2 더하기 4 더하기 6 12분의 18 약분하면 6, 2, 12 6, 3, 18 비율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끼리 다 더하고 얘네끼리 다 더한 걸로 분수를 만들어도 그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말할 것도 없이 똑같겠죠. 얘에다가 똑같은 분자 분모 같은 수 곱하고 분자 분모 같은 수 곱하고 분자 분모 같은 수 곱했죠. 비율이 흐트러질 리가 없겠죠. 이걸 보고 가비엘이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그 같은 수가 K다라고 하는 방법을 잘 생각이 안 나면 이것도 가비에리도 떠올리기가 어렵겠죠. 자, 28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얘는 얘다. 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도 된다?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해도 된다라는 규칙이 있죠. 그래서 분모끼리 더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분자끼리 더하면 2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답은 2 아닙니까? 이 한 개로 이렇게 결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로 결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했을 때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0이 아니야. 0이 아니라면 2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다. 이렇게. 0이 아닌 수는 약분해서 뿅뿅 나눠서 2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되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했을 때 딱 0이 될 수가 있어요. 0이 되면 어떻게 바꾸느냐.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A로 바꾸고 그죠? C 플러스 A는 마이너스 B로 바꾸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C로 바꿉니다. 그리고 식을 계산합니다. A분의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A는 자 B분의 C 플러스 A가 마이너스 B는 C분의 A 플러스 B가 뭐였어? 마이너스 C였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답이 두 가지예요. 뭐 물론 는 K로 놓고 풀어도 되지만 조금 더 얘가 간단한 방법이니까 가비에리도 기억을 해둡시다. 는 K를 푸는 방법, 그 문제집의 풀이 방법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유리함수가 무엇이냐? 유리식으로 된 함수. 그죠? 유리식으로 된 함수인데 유리함수는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얘를 배웠던 적이 있어요. x분의 1이라는 분수함수. 그죠? 이런 함수는 당연히 1차 함수죠. 그런데 x분의 1이라는 함수는 배웠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그죠? 요렇게 되는 반비례 함수다라고 해가지고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리함수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1이면 이쪽으로 오고 마이너스 1이면 2사분면 4사분면에 가게 이렇게 그려지고 이런 거 우리가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수 y는 x분의 k다라는 그때 배웠던 반비례 함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k가 양수면 1사분면 3사분면에 그려지는 이렇게 빨간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K가 음수다라고 한다면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가는 이런 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의역이 뭐냐면 X값으로 대입할 수 있는 숫자. 어디는 못 지나가니? 여긴 지나갈 수 없죠. 0을 넣을 수 없죠. 0을 넣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X분의 K잖아요. 분모가 0이 되는 건 우리가 분수로서 정의하지 않죠. 그래서 0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정의역하고 치역에 x가 0일 때 y가 0이 되는 값은 절대로 함수값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은 0을 제외한 시수 전체 집합이고 그리고 절대값 k 이 위에 써있는 k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단 원점에서 벌어집니다. 밖으로 이렇게 점점 벌어지는 이런 함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원점에서 점점 멀어진다. 자, 점근선이 뭐냐면 점점 근접하는 선이에요. 0으로 내려오지는 않지만 점점 0에 다 가까워지는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얘네들이. 0에 가까워지는 이런 값을 가지고 이쪽도 0에 가까워지는 이런 값으로 점점 근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근선, 점점 근접하는 선이다라고 해서 X축과 Y축에 점점 다가오지만 0이 될 수는 없어.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0,0은 지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지날 수 없는 그 점에 대해서 항상 대칭입니다. 그죠? 직선 y는 1x 요 직선이에요. 요 직선에 대해서 얘랑 얘가 대칭으로 그려지고요. 얘랑 얘도 대칭으로 그려집니다. 자, 다음 y는 마이너스 1x라는 요런 직선에 대해서도 얘랑 얘가 대칭으로 그려지고요. 얘랑 얘가 대칭으로 그려집니다. 그죠?
그래서 직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반비례 함수 떠올리면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유리 함수는 유리식으로 만들어진 함수, 그러니까 분수에도 x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 뒤에 있는 설명은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유리함수도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도 대칭 이동이라는 걸 했잖아요.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대칭 이동이라는 걸 합니다. 유리함수도 대칭 이동이라는 걸 해요. 자, 그래서 x축에 대해선 x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써주는 거 똑같습니다. 분모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y축으로 대칭하는 건 1차 함수나 2차 함수처럼 그냥 밖에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당연히 k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x분의 k라는 그래프를 먼저 찾으시고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여기는 부호 바꾸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이고, 당연히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정의역도 치역도 달라집니다. x축으로 p만큼 모든 그래프로 옮기고, 요렇게 축을 옮기고, y축으로 q만큼 여전히 축을 옮깁니다. 왜냐하면 pq 값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값은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x는 p가 아니어야 돼요. p를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p 빼기 p는 0, 0분의 k 이런 함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때의 함수 q도 절대 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p가 아닌 실수, 치역, 즉 y값은 q가 아닌 실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값 k가 커질수록 어디에서 멀어진다? 원점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pq를 대칭으로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함수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점근선은 당연히 x는 p, 요거 점점 여기로 근접하죠. 여기에 닿을 순 없지만, y는 q, 점점 여기에 근접합니다. 닿을 순 없지만 점점 여기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게 점근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점근선은 x는 p, y는 q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의역이든 치역이든 그리고 멀어지는 점이든 점근선이든 다 뭘 찾아야 돼요? x축으로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그 좌표를 찾는 게 최우선이겠죠. 그리고 심지어 그 좌표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 좌표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딱 요 점을 지나는 요 직선에 대해서, 그리고 요 직선에 대해서는요, 얘랑 얘가 대칭이고 얘랑 얘가 대칭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직선에 대해서는 전체, 이런 전체 곡선이랑 이런 전체의 곡선, 두 곡선이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에 대해서는 항상 대칭이에요. 유리함수는요. 자, 그럼 286번 한번 볼게요. y가 마이너스 x분의 2네요. 그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래. 어떻게 그립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어떻게 평행 이동한 그래프이냐? 평행 이동 안 했어요. 그죠? x-0 그리고 여기 y 플러스 0 평행 이동 안 했죠? 그러면 점근선의 식은 x는 0, y는 0입니다. 평행 이동 안 하면 무조건 x는 0, y는 0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2사분면, 4사분면에 그려질 건데, 내가 어떤 점 하나는 지난다 라고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릴 겁니다.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2, 요 점.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가 플러스 2인 요 점을 지나면서 2, 4사분면은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죠? 평행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근선은 x는 0, y는 0 그대로입니다. 자, 정의역하고 치역 구하라면서요. 얘네들이 절대로 지날 수 없는 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 역시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정해지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래프 볼게요. 2번은요.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냐면요. 원래 x분의 5라는 식을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그럼 요거만 읽는 거죠. 1만큼.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숫자 4가 붙어 있죠.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죠. 그럼 평행이동한 좌표에 따라서 뭐가 생긴다? 점근선이 생긴다. x는 1만큼 이렇게. 1이죠. 그 다음에 y는 3만큼. 1, 2, 3. 3만큼 요렇게. 점근선의 좌표 1,3이죠. 그죠? 그래서 점근선은 x는 1, y는 3. 평행이동한 좌표 찾아주셔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플러스 x분의 5, 즉 플러스 5기 때문에 어디랑 어디에 생긴다? 요쪽이랑 요쪽은 아무것도 x축, y축을 하나도 안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런데 3, 4분면에 있었던 점은 어디로 오는지 한번 봅시다. x 대신에 뭘 대입해 볼까요? x 대신에 뭘 한번 대입해 볼까? y 대신에 0을 한번 대입해 볼까? 그죠? x축이 어디에 y축이 어디에 지나가나 한번 보고 싶어서요. 그죠? 일단 정의역 먼저 찾을게요. 정의역은 x가 어디만 안 지나가면 됩니까? 1만 안 지나가는 실수. 그 다음에 치역은 y값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y는 뭐만 아니면 돼요? 3만 아닌 실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날 것인가? x축에서 만난다. 그럼 y값이 0이면 되겠네요. 아니면 뭘 한번 대입을 해볼까? 그래프가 뭐였냐면 x-1분의 5 플러스 3 이 y인 요런 그래프잖아요. 어떤 수를 대입해볼까요? x 대신에 뭘 한번 대입해볼까? 0을 한번 대입해볼까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이 점을 지나겠네요.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2인 점을 지나고 여기 요 점을 지나고 이번에는 y 대신에 0 한번 대입해볼게요. 0은 x-1분의 5 플러스 3 그럼 얘가 마이너스 3 되면 되겠네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될까? x-1분의 5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이렇게 곱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5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3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y가 0일 때 x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하고 여기 요 두 점이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집니다. 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x축, y축에 걸칠 때는 어느 점에서 걸치는지도 정신 바짝 차리고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아무데나 막 이렇게 그리면 안 되니까요. 그죠? 자, 유리함수의 일반형 한번 봅시다. 자, 유리함수의 일반형. 자,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정리되지 않은 형태의 그래프죠. 그럼 얘 어떻게 변형한다고 했냐면요. 분자 나누기 분모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리고 직접 나눠서 못과 나머지로 얘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죠? 못과 나머지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하면 그지? 점근선의 방정식을 계산하지 않고도 이렇게 복잡한 식의 형태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바로 한눈에 빡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한눈에 빡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그게 점근선의 x좌표입니다. 그리고 얘 c분의 a의 값.
그게 점근선의 y좌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잡한 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y는 2x-4분의 3x 플러스 1. 얘를 나누어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도 알 수 있어요. 점근선의 좌표. 어떻게 알 수 있다? 얘가 0이 되는 값 뭡니까? 2죠. x는 2. 점근선의 x좌표고요. 그 다음에 분수로 얘. y는 2분의 3. 점근선의 y좌표입니다. 이렇게 바로 알아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점근선의 방정식. 방금 전에 봤던 편법으로 한번 구해본다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값. 얼마예요? x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분의 2. y는 2. 점근선의 방정식 이게 구할 수 있네요.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편법 쓰지 않고 정도로 한번 가봅시다. 직접 나누기 할게요. 2x 플러스 1 나누기 이렇게 나누기 하면 몫이 2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몫이 2고 나머지 얘로 나눴으니까 얘분의 얘가 나머지다. 예쁘게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었냐면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은 이런 뜻이었어요. 아, 얘는 원래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거 0이 되는 값만큼, 그치?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 와우, 점근선 아까 빨리 찾는 방법으로 찾았을 때랑 똑같네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나눗셈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눗셈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이렇게 정리합니다. x 플러스 1하고 얘를 똑같이 쓰세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식은 여기다 갖다 딱 붙이세요. 무조건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얘가 2x 플러스 2잖아요. 원상복귀를 시키려면 몇을 빼줘야 됩니까? 마이너스 1을 빼줘야 되죠. 그 다음에 얘를 쪼갭니다. 어떻게 쪼갤 거냐? 요렇게 하나 쪼개고 요렇게 하나 쪼갤 겁니다. 자, 노란식으로 쪼갰어요. 뭐만 남아요? 약분 되겠죠?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약분되고 노란식을 쪼갰더니 2만 남고 그 다음에 초록색식은 이렇게 남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뭐 위에 식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하면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똑같죠? 얘도 똑같죠? 뭐랑 똑같아요? x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치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 어머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셨군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줍시다. 자, 얘는 분명히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가는 건데요. 점근선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y는 2. 1, 2. 여기. 이렇게 지날 겁니다. 이쪽은 그냥 그려줘도 괜찮아요. x축, y축에 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4사분면에 원래 걸쳐있던 애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0 넣어볼게요. x 대신에 0을 한번 넣어보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러면 1이네요. x에 0을 넣었을 때 y 값은 1, 여기를 지나겠네요. 여기 1. 요 점 하나 지나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0을 넣어볼게요. y 대신에 0을 넣어보면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0이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쪽에다 계산할게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2x가 1이다. x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아, y가 0일 때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요 점을 지난다는 얘기네요. 얘가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래프가. 두 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거기 문제집에 있는 거 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뭐지? 1이 뭐지?
라고 생각할까봐 이런 방법으로 풀어준 거예요. 자,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 뭐다? x는 마이너스 1, y는 2.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정의역은 뭡니까? x바 x는 마이너스 1만 아닌 실수. 치역은 뭡니까? 치역은 y바 y는 2만 아닌 실수. 이렇게 정해지겠죠? 연습이 많이 필요한 문제예요. 자, 290번. X축으로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니? 라고 묻는다는 건 점근선의 방정식 묻는 거랑 뭐 딱히 다른 문제도 아니죠. 그러면 실제로 한번 구해봅시다. 내려가라. 자, 실제로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얘 x 플러스 3 쓰시고 여기다 마이너스 2 x의 계수 붙이고 무조건 분모에 있는 거 쓰라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뭘 더해주시면 됩니까? 8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죠? 플러스 2가 되기 위해서는 8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쪼개서 씁니다. 쪼개서 쓰면 요렇게 한번 쪼개고 요렇게 한번 쪼개서 씁시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x 플러스 3분의 8하고 쪼개내 중에서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고 마이너스 2 요것만 남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 얘는 x분의 8이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네요. 그래서 A는 뭐다? A는 8이다. B는 뭐다? 마이너스 3이다. C는 뭐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292번. 자, 평행 이동하여 서로 겹칠 수 있는 거라는 건 원래 식의 K 부분에 해당하는 거. 그지? 원래 식 중에서 분자 부분에 해당하는 것. 그죠? 원래 식을 한번 보라는 얘기네요. 그죠? 원래 식에서 분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같은 걸 한번 파악을 해보라 이런 얘기네요. 원래 식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파악하자.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x-2 하시고 여기 있던 2 원래 쓰고 x-2 무조건 구겨 넣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가 생기는 애니까 마3이 되기 위해선 플러스 1을 해주겠죠. 그러면 쪼개면 x-2분의 1 그리고 얘 이렇게 약분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그럼 원래 식이 뭐다? 얘는 x분의 1이라는 식을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죠. 자, 니은식 한번 볼게요. x 플러스 1하고 3 안에 무조건 똑같은 거 쓴다. 그리고 얘는 플러스 3인데 플러스 5가 돼야 되니까 이만큼 더해주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x 플러스 1분의 2 한 다음에 얘는 쪼개서 썼을 때 3. 아, 얘는 x분의 2를 x방향으로 마이너스 1, y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했구나. 자, 세 번째 디귿식은요. x-1, 2하고 무조건 x-1 하세요. 여기는 플러스 0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생기네요. 플러스 2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쪽에서 쓰면 x-1분의 평행이동하면 서로 겹친다고요? x-1 그럼 하죠 그냥. 2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약분하면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그죠? 평행 이동하여 서로 겹칠 수 있는 것은 니은하고 디귿입니다. 그래서 원래 형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얘기. 자,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294번은요. 쉽게 풀게요. 얘는 그래프가 대칭점을 찾는 건 무슨 점 찾는 거죠? 평행 이동한 좌표 찾는 거죠. 평행 이동한 좌표는 뭐죠? 점근선의 좌표죠. 그죠? 점근선의 x좌표, y좌표를 a, b 상태로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편한 방법으로 찾읍시다. 얘가 0이 되는 좌표. 그죠? x는 2가 점근선의 x좌표. 1x니까 1분의 마이너스 2 요게 점근선의 y좌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점 2,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a 플러스 b를 구해라 라는 얘기는 2 빼기 2를 해라 이런 뜻이죠. 두 개 더해라 라는 얘기니까 0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296번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자, 원래 평행 이동하지 않았다면 모든 그래프는 모든 분수식의 그래프 평행 이동하지 않은 반비례 함수의 그래프, 그죠?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0,0 즉 대칭축, 그죠? 대칭축 점근선의 좌표, 그지? 얘는 플러스 0, 마이너스 0 하는 원래 함수를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대칭축이 아니고요. 잘못 얘기했어요. 대칭축이 얘인 건 맞죠? y는 1x, 요 파란 그래프고요. y는 마이너스 1x, 이 빨간 그래프죠. 그죠? 얘를 중심으로 대칭이죠. 그렇지만 주어진 함수는 그렇지 않아요. 평행 이동한 함수죠. 그 함수를 정리를 해볼게요. y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정리하지 않고 처음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자, 편법으로 빠르게 계산. 자, 얘가 0이 되는 좌표, x는 마이너스 2, 점근선의 x좌표. 그 다음에 1분의 1이죠? 1분의 1, y는 1, 점근선의 y좌표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2, 1을 반드시 지난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그죠? 요 그래프가 반드시 얘를 지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대입을 해줍시다. y는 x 플러스 a에도 x 대신에 마이너스 2, y 대신에 1 대입하면 a가 3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 얘한테도 x 대신에 마이너스 2, y 대신에 2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쉽게 풀었느냐? 자, 어차피 얘도 뭔가 평행 이동한 그래프일 거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거를 평행 이동했는데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대요. 그럼 요 점을 반드시 지나갈 거겠죠? 그죠? 무엇이? 이 직선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이, 요 직선이 반드시 요 직선이 요 점을 지나게 될 겁니다. 그죠? 요 직선이 반드시 요 교점을 지날 거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바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구하는 방법을 잊지 않고 있다면 계산도 빨라질 거야. 그런데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선생님 이거 아까랑 달라서 계산을 못 하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한 번만 계산해 드릴게요. x 플러스 2 원래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도 1x니까 1로 묶고 x 플러스 2 합니다. 그리고 원래 뭐가 있었던 애예요? 마이너스 1이 있었던 애니까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마이너스 3을 해줘야지 원래 식하고 원상 묶기. 그죠? 그럼 쪼개서 씁시다.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 그지? 그리고 플러스 1. 점근선의 좌표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 맞죠? 그런데 굳이 이거를 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지? 얘는 물론 2, 4분면, 4, 4분면에 있었던 애가 평행 이동했겠죠. 여기에 이렇게 뭔가 그려지는 그래프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교점은 반드시 점근선을 가지고 찾는다. 자, 298번 한번 볼게요. 자, 298번. 이 그래프가 0,4를 지난대요. 어떤 그래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정확한 식은 모르지만 0,4를 지나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4, 그 y는 1에.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점근선의 좌표 x는 마이너스 4니까 x 플러스 4. 그리고 y는 2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 k값은 뭔지 모르지만 함수를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한다? 0하고 4를 대입해 주세요. x 대신에 0,
y 대신에 4를 대입하면 k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는 4분의 k 플러스 2. 그럼 얘가 2면 되겠죠? 2 더하기 2가 4니까. 그럼 k는 8.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k가 8인 줄 알았으면 원래 이제 식을 구합시다. y는 x 플러스 4분의 8 플러스 2. 그런데 얘를 원상복귀 시킬 줄도 알아야 돼요.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얘는 약분한식이죠. x 플러스 4, 2x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었을 거고 8은 플러스 8 이렇게 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가. 그죠? 얘를 쪼개서 요식을 만들었을 테니까요. 그럼 다시 전개합시다. x 플러스 4 그리고 전개하면 2x 그 다음에 8 더하기 8 16 다 찾았네요. a는 2고 얘는 a고 얘는 b고 얘는 c다. 다 찾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두세요.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 그냥 두시고 그죠? 0,4를 지나고 0,4를 지나는 건 나중에 써먹을게요. 점근선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4, y는 2가 어디서 나왔느냐?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4야. 그죠? 그럼 c는 플러스 4였겠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1분의 a가 2야. 응? a는 2네.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b값은 어떻게 구해요? 다 구했잖아요. c가 4인지 알았으니까 x 플러스 4분의 a가 2인지 알았죠? 이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얘가 더 쉽네요. 그죠? x 대신에 0, y 대신에 4를 대입하면 b값은 16이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봤어요. 자, 함수에는 최대 최소가 있죠. 얘도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는요. 최대값, 최소값은 원래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구간이 정해진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이 정해진다면 최대값, 최소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에서도 최대값 구할 수 있고 최소값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원하는 범위만큼 잘라서 보면 된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네요. 자, 300번. y는 x-1분의 5x-3의 정의역이 이렇다. 그때 치역을 구하시오. 그러면 x값의 범위가 정해졌으니까 그에 따른 y값의 범위를 한번 정해줄래? 이런 뜻이죠. 자, 변형을 할게요. 얘를 x-1을 넣어서 변형을 하면 x-1분의 2 플러스 5, 즉 정근선의 x좌표가 1이고 정근선의 y좌표가 5인 함수예요. x분의 1을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는 뜻이죠.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서 얘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정의역이 0부터 1 사이래요. 0부터 1 사이 어디를 묻는 겁니까? 요 사이 묻는 거죠. 요 사이. 요 사이. 0부터 1 사이. 요 사이에 y값이 어떻게 움직이니? 라는 걸 묻는 거네요. 그럼 그 사이의 y값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뷰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어떻게 움직이니? 여기가 1이니까 1에는 점근선이 딱 닿아있고 3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요 노란색 구간에 y값을 찾아주란 얘기죠. 그게 치역이죠. 여기 3은 어떻게 찾았을까요? 여기 3은 어떻게 찾았을까요? 당연히 x 대신에 0을 넣어가지고 y값 찾았겠죠. 여기다 0을 넣어서 그죠? 마이너스 1분의 2 플러스 5 해가지고 3 찾은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정의역 한번 봅시다. 정의역이 0부터 x가 1이니까 치역은 그때 y는 요 사이에 마이너스 3보다 그냥 계속 작네요. 아니 플러스 3보다 계속 작네요. 계속 밑으로만 내려가잖아요. 노란색이 계속 밑으로만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어떻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왜냐면 여기 눈이 붙어있기 때문에 요 3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의역 또 어디일 때 물어봤습니까? 1에서 x가
3일 때 요럴 때 물어봤죠. 그러면 계속 커지죠. 얘도 한번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는 계속 커집니다. 그죠? 계속 커지니까. 그런데 여기는 는이 있으니까 동그라미 딱. 그죠? 그럴 때 y, 시역 y는 어떻게 얘기를 한다?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여기다 3을 대입하면 2분의 2 2분의 2 1 더하기 5 그죠? 2분의 2에다가 5를 더하니까 6이죠. 그때 좌표 6 찾았죠. 그래서 y가 6보다 계속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이 치역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버렸네요. 자, 302번 봅시다. 범위가 정해졌어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서 일단 변형을 했습니다. 얘를 이 안에 넣어서 변형을 하고 그죠?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점근선의 x좌표 그죠? 점근선의 x좌표와 y좌표를 한번 볼게요. 근데 x좌표가 마이너스 2 점근선의 y좌표는 y는 2 그래서 여기다 그려줬어요. 점근선의 좌표를 내가 이 그래프에다 미리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위에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 4분면, 4,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쪽에도 뭔가 그려질 건데 어떻게 그려지는지 볼게요. 자, x 대신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주어진 대입할 수 있는 x를 범위가 이거잖아요. 범위가 이거니까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2를 한번 볼게요. 그죠? 마이너스 1을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그럴 때 y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옵니까?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죠? 잘못 계산했네요.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죠? 마이너스 1 아니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이 나오고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요 식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요 식에다가 그죠? 요 식에다 다 대입하는 겁니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8이니까 4분의 7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1인 요 점하고 x가 2일 때는 4분의 7 4분의 7이 어디쯤 될까요? 2보다는 약간 작은 여기 그죠? 요 두 점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슉 지나가면서 거의 이렇게 근접하는 왜? 점근선에 점점 가까워지니까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대 최소값 내가 요걸 왜 넣었을까요? 요 범위에서만 알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나는 알고 싶은 거죠. 당연히 증가하는 구간이니까 얘가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4분의 7이고 최소값은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최대값과 최소값 결정되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그 구간만큼 툭 잘라서 보시면 됩니다. 304번 봅시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인 함수에서 이번엔 정의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최대값, 최소값을 알려줬네요. 그러면 그래프 일단 먼저 변형할게요. 변형하면 얘를 3 안에다가 쏙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x-1분의 얘, 그 다음에 얘 약분해서 3 이렇게 붙겠네요. 점근선의 x좌표는 1이고 점근선의 y좌표는 3이죠. 그래서 1하고 3에 내가 미리 점근선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그지? b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는 얘기는 위에 요 부분이 양수다 이런 얘기네. 3 플러스 b가 양수다 이런 얘기네. 마3보다 큰 수를 대입하면 0보다 큰 값이 나올 테니까 양수야. 그러면 1, 4분면,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질 거니까 일단 요쪽에는 그냥 부담 없이 하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쪽 부분에는 부담 없이 하나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밑에 3, 4분면에 있었던 애가 살짝 문제가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만 보면 되느냐면요.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구간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려지던 감소하는 구간이에요. 이쪽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던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 그려지면 점점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x값에다가 여기 x값을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올 거고 요쪽에 x값을 대입하면 최소값이 나올 겁니다. 요 대값 최소값. 그죠? 감소하는 구간에 있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그때 최대값이 2고 그 다음에 a를 대입했을 때 그때 최소값이 0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a 대입했을 때 0을 지난다. 그죠? 0을 지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2를 지난다.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플러스 2를 지난다. 여기 하나 지나고 뭔가 a를 대입했을 때 0을 지난다. 라는 뜻이네요. 그럼 얘를 가지고 한번 b값을 먼저 구해볼까? b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분의 3 플러스 b에다가 3을 더한 것은 2가 된다고 하는 뜻이네요. x 대신에 y 대입했을 때 y가 2면 되니까요. 다른 색으로 좀 해봅시다. 그럼 밑에가 마3이죠. 마3분의 3 플러스 b에다가 3을 더한 게 2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죠.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는 윗부분이 3이면 되겠네요. 마3분의 뿔3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b가 뭐예요? b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아, b가 0이군요. 그래야지 마1 뿔3 더해서 2가 나올 테니까요. 아하, b가 0이구나. 그럼 이제 b 무시하고 풀어도 되겠네요. b가 0이니까 여기 b를 이렇게 지워볼게요. b가 0이니까 b가 이제 무시되어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구해봅시다. b가 0이면 실제로 a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럼 봅시다. 뭔지 모르지만 a를 대입했어. a-1분의 3에다 3을 대입하면 0이 나오겠네요. a일 때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a도 0이면 되겠네요. 왜냐면 마3 더하기 뿔3이 0이잖아요. 그죠? a가 만약에 0이라면 마3 더하기 뿔3이 이루어질 거니까요. a가 0, a도 0이군요. 그죠? a도 0이네요. 그러면 0,0인 여길 지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쉽진 않지만 이렇게 그래프가 이쪽에는 그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a랑 b를 구하라고 했네요. a도 0이었고 b도 0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길군요. 유리함수의 역함수 한번 봅시다. 자, 유리함수의 역함수. 역함수가 뭐냐면 x랑 y의 역할을 바꾸는 것이 역함수였어요. 물론 얘도 같은 방법으로 x랑 y의 자리를 바꾼 후 다시 정리해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살짝 복잡하긴 하지만 정리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 주어진 함수랑 바꾸세요. 뭘 바꾸냐면 얘랑 얘를 바꾸세요. 근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부호 바꾼 다음에 위치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3분의 5x 마이너스 1이야. 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복잡한 계산을 거치지 않아도 여기 2x랑 마이너스 1은 그냥 있어야 돼요. 그죠? 얘네들이 바꾸면서 부호도 바꾸세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5랑 3이랑 바뀌면서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도 바뀝니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역함수를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보자마자 답이 나오겠죠. 자, 역함수를 구하여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상태로는 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바르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x가 앞에 있는 형태로.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자리 바꾸면 되죠. 얘 역함수는 y는 이쪽에 3x, 이쪽에 플러스는 원래 그대로 있고 여기도 x는 그냥 있습니다. 자리 바꿔 부호 바꿔. 근데 똑같은 수니까요.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죠? 그런데 굳이 x랑 y 위치 바꿔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복잡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위치 바꿨어요. x랑 y의 역할을 미리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해줄게요. 요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줄게요. 그러면 3xy 마이너스 2x가 5 마이너스 2y입니다. 그럼 y는 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y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또다시 분리를 한번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3x 플러스 2y가 2x 플러스 5와 같고 양변을 뭐로 나눈다? x의 개수로 나누니까 얘도 x의 개수로 한번 나눌게요. 그러고 나면 뭐가 됩니까? 이 식이랑 결국 같은 식이 만들어진다는 게 보이죠? 그렇지만 바로 딱 보고 자리 바꿔 위치 바꿔. 그죠? 자리 바꿔 위치 바꿔가 뭐야? 자리 바꿔 부호 바꿔. 그죠? 그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사실. 자, 얘도 역함수 구하려면 뭐 쉬운 방법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cx b x 여기는 그냥 쓰시고요. 자리 바꾸면서 부호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식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그죠? 이렇게 일단 x랑 y 역할은 바꿔놨어요. 역할을 바꾸는 게 역함수니까요. 그 다음에 곱할게요. cxy 플러스 dx가 ay 플러스 b y끼리 묶습니다. cx 마이너스 a y가 마이너스 dx 플러스 b입니다. 뭘로 나눠줍니까? y의 개수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a죠. d 아니고 a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은 게 보이시나요? 자, 5번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볼게요. 5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308번 문제를 풀면서 봅시다. y는 x-2분의 x-6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a가 한 점에서 만난대. 만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같다. 같죠? x값이 같고 y값도 같으니까 얘네들이 같다로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각선끼리 같다. 자, 얘와 같다. 그 다음에 분배 법칙 해서 얘를 계산할게요.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다시 정리할게요. 얘랑 얘랑 같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얘도 넘어가면 마이너스 1x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a 넘어오면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한 점에서 만난대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뭐야? x값이 한 개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를 판별식을 썼을 때 그 판별식이 0이면 되겠죠? 판별식 한번 써보자. 한 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지?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럼 d가 0인 걸 찾습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가 0이면 되겠죠.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4a 플러스 8a 46의 마이너스 24가 0이고 a의 제곱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24는 얼마입니까? 24에서 9 하면은 마이너스 46에 24 33은 9 그죠? 플러스 8 46에 24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5 그죠? 15는 0 그러면 3, 5, 15 되겠네요. a 플러스 아니죠. 어디서 잘못됐냐. a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마이너스 마마 마이너스 8a 이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가 틀렸네요.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럼 a 값으로 가능한 것 a는 마이너스 5이거나 또는 a는 3. 그죠?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죠. 뭐 자연수 a 값을 구하라고 했거나 뭐 양의 정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두 개가 다 답이 되겠습니다. 자, 310번 한번 봅시다. 범위가 정해졌어요. 그 그래프가 뭐랑 만난대? ax-a랑 만난대. 그런데 y는 ax-a라는 애를 한번 봅시다. 둘 다 a죠. 그죠? 그러면 얘는 y절편이 뭔지도 모르고 기울기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정점 지나는 점이 있어요. 뭐가 지날까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이 있습니다. 그럼 a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이 식을 정리해야 되느냐? a가 있는 것과 a가 없는 것은 0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a 값에 관계없이 x가 1이고 y가 0이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을 지난다. 이게 무슨 값에 관계없이를 푸는 요령이죠. 요게 생각 안 난다면 이 문제도 풀기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어디를 지나느냐? 기울기에 상관없고 y절편에 상관없이 무조건 1,0 요 점을 지납니다. 무조건 1,0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런데 이 그래프를 정리를 하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거 집어넣고 원상복귀. 그죠? 이렇게 해주면 이런 그래프가 생기죠. 점근선 x가 1, y가 3. 점근선 미리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어디? 2부터 4니까 이쪽 밑에 그래프가 뭐 어떻게 지나가든지 얘는 상관없어요. 정의역이 2부터 4까지만 보는 거잖아요. 그럼 2부터 4까지 요 구간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있으니까 요 점의 좌표도 봐야 되겠죠. 그럼 x 대신에 2를 대입할게요. 자,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y가 얼마 나오느냐? 3 더하기 3이니까 6 나오겠습니다. 그죠? 요럴 때 y좌표는 6. 그 다음에 x 대신에 4를 대입할게요. 4 대입하면 3분의 3 1이죠? 그죠? 1 더하기 3이니까 그럴 때 y좌표는 4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얘는 뭐 그럴 때 치역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만날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야지 되냐면 뭐 다른 건 다 괜찮고요. 요렇게는 무조건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여기이거나 기울기가. 그죠? 이 a 값이 y절편이기도 하지만 기울기잖아요. 또 요렇게도 가능하겠죠. 요렇게는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 사이에서 요 점을 지나면서 이거 당연히 뭐 나머지 이거 당연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은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울기의 최대값인 요 1번 그래프와 기울기의 최소값인 이 2번 그래프. 그죠? 그 범위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정점 1,0하고 2,4를 지나는 기울기. x값의 증가량 분의 이럴 때 a는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4. 그럴 때 기울기는 4네요. 4 맞아요? 1만큼 증가할 때 4만큼 증가한다. 2,4 아니고 2,6이잖아요. 그죠? 2,6을 지나죠? 그래서 여기도 4가 아니고 6이고 얘도 6이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점 1,0을 지나면서 무조건 4,4를 지나야 되겠죠? 2번 직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a 값은 x 값이 3개 증가할 때 y 값이 4개 증가하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 기울기 a는 1보다는 작고 그죠? 1직선보다는 작고 아, 2직선보다는 큰 거. 그 사이 값이라면 항상 맞나 이런 뜻이니까 1번이 얼마입니까? 6. 2번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3분의 4.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4보단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다 라고 풀었습니다. 오늘 강의가 길었지만 132페이지까지
깔끔하게 풀어주시고 반복해서 듣고 안 되는 건 바로바로 질문합시다.